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뉴스 단신입니다. 6월 19일자 중공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하얼빈 공정대학의 부총장이자 이 대학의 당 상무위원이었던 장즈젠 교수가 지난 17일 오전 9시 34분 본교 본관 건물에서 투신하여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에서 하얼빈 공대 부총장으로 소개했지만 이는 오보입니다. 하얼빈 공대는 하얼빈 공업대학으로 이공계에서 유명한 대학이고, 장즈젠 부총장은 핵에너지를 주로 연구하는 국방대학과 같은 성격을 가진 일반인에겐 덜 알려진 하얼빈 공정대학입니다. 전혀 다른 대학이므로 기사를 쓰신 기자는 수정하기 바랍니다. 주로 핵에너지와 핵무기를 연구하는 하얼빈 공정대학은 중공의 7대 국방대학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대학이지만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제재를 받고 있는 핵무기 관련 아주 중요한 대학입니다. 중국 핵학회 부회장과 2005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하얼빈 공정대학의 핵에너지 대학원 원장을 역임하다가 2015년 4월에 부총장이 된 장즈젠은 1963년생으로 핵무기 시뮬레이션과 안전연구 등으로 2019년 중공의 원자탄을 만든 젠산창의 이름을 따서 만든 젠산창 기술상을 수상했고, 2021년 5월에는 중공 중앙정부로부터 국가혁신상 등 많은 연구 성과를 통해 여러 차례 수상한 중국의 대표적인 핵과학자입니다. 공안은 타살 의혹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중국 네티즌들은 이번 장즈젠 부총장의 돌연사에 대해 두 가지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자로서 가장 명예로운 호칭인 원사심사에서 연속 2년간 떨어졌는데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원사 칭호를 받는 것에 대해 주류에서 변방으로 밀려난 좌절감을 이기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장즈젠 부총장은 1982년부터 1989년 5월까지 하얼빈 공정대학 학부와 석사를 마치고 1989년 5월부터 모교에서 강사로 시작해서 부총장까지 올랐지만 박사 학위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즈젠 부총장은 지금까지 권위 있는 국제과학 논문 세기인 SCI 혹은 EI에 100여 편의 논문이 포함될 정도로 연구 실적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최근 5년만 해도 핵에너지와 핵안보와 관련된 142개의 프로젝트를 이끌면서 36명의 박사, 244명의 석사를 양성할 정도로 중공의 핵 연구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실적을 쌓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6월 14일 미국 CNN의 언론 보도로 알려지게 된 중국 광둥성 타이산 원전의 방사능 누출 사고에 대한 책임과 연관이 있지 않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중공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6월 16일 중공의 국가핵안전국에서 처음으로 타이산 원전 1호기에서 5개의 연료봉이 손상되어 약간의 누출이 있었지만 기준치 이하였고 안정적인 운영 범위에 있어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며 누출 사고를 시인한 바 있습니다. 장즈젠 부총장의 석연치 않은 죽음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추가 내용이 나오면 다시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중공 국가핵안전국의 발표대로 광둥성 타이산 원전은 안전할까요?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요약해보면 상황은 좀 달라집니다. 중공은 이런 큰일이 생기면 지난 70여 년 동안 대략 6단계의 같은 패턴으로 인민들을 우롱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우선 관련 소식을 봉사합니다. 다음은 무조건 부인합니다. 그래도 퍼지면 루머를 퍼뜨리면 처벌한다고 협박하고, 그 다음은 사실 그런 일이 있지만 작은 문제라서 심각하지 않다고 시인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라고 하다가 그것도 안 통하면 마지막에는 이건 외부 세력, 즉 미국의 음모라고 책임을 떠넘긴다는 겁니다.
중국 네티즌은 중공이 우한 폐렴 발생 시에도 막을 수 있고 안전하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이 말을 믿으라는 것이냐, 이번에도 감추고 속이다가 더 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냐면서 타이산 원전 파트너인 프랑스 기술회사 프라마톰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서둘러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타이산 원전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포산시 순더구의 한 어장에서 물고기가 대량으로 사망했습니다. 어장 주인은 누군가 독을 풀었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 소식을 들은 일부 전문가는 핵 누출 사고가 연상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타이산과 가깝고 광둥성의 가장 큰 도시인 광저우와 가깝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계속해서 이 지역에 대한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댓글 소통과 에피소드 시간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타이산 원전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포산시 순도구 한 어장의 물고기 떼죽음이 직접적으로 타이산 원전의 방사능 누출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전 사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우리 속담처럼 광둥성의 타이산시 원전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 인민들이 더 이상 중공 정권의 말에 대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처벌이 무서워서 그냥 애써 모른 척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공은 8일 앞으로 다가온 7월 1일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 준비가 우선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산당이 사회주의 체제로 서구 열강들의 억압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신형대국으로 일어섰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공산당 지도부가 현재 가장 남쪽에 있는 타이산 원전의 누출에 집중할 정신이 없죠. 그러나 타이산시 현재에 있는 주민들과 광둥성의 주민들은 원전 사고에 대한 공포에 몰려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투명하고 신속하게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큰 재앙을 막아야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만약 문제가 존재하는데 창당 100주년의 행사에 집중하면서 숨기기에 급급하다가 리스크 해소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린다면 타이산 원전의 방사능 누출 사고로 인한 피해는 코로나 사태와는 또 다른 인류의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물론이고 자국 인민들에게서조차 신뢰를 잃어버린 중국 공산당과 그 하수인에 불과한 중국 정부, 정말 인류의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뉴스단신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